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이런 색법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보통 우리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그쵸? 글자가 작으면 키우면 되고. 조금 낫나요?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기 이게 이 몽자 꿈.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이와 같이 관찰을 꼭 그렇게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찰을 꼭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찰할 때 이 관점에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관찰하라니까 유의법은 뭐예요? 일체 유의법이라는 건 우리 범부들의 안이비설신의로 그렇게 안이비설신의라는 레이더망으로 그렇게 걸러낼 수 있는 모든 거, 잡아낼 수 있는 모든 거는 뭐예요? 그게 유의법. 유의법은 이게 범부의 눈에 걸리는 거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범부의 눈을 벗어난 자리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무의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무의법을 이게 깨닫고 삶의 중심이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으로 이게 중심체를 바꾸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다른 일체 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 차별. 일체 현성은 모두 무의법을 쓰는데 무의법을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 따라 차이가 나타나. 근데 무의법에는 진입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꿈, 이제 일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꿈속의 일처럼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자고요. 자, 이 꿈 안에서 보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남도 있죠? 1, 2, 3. 저 셋까지 썼지만은 굉장히 많이 더 써도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유정물, 생명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연물. 있나요? 인공물. 자, 이게 꿈속에서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자연도 있고, 인공물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이게, 자,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와 남도 다르고, 남 1, 남 2, 남 3하고도 다르고, 나와 자연도 다르고, 나와 인공도 다 달라. 절대 같을 수 없고, 이것은 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뭐라냐면 나만이 나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꿈속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꿈을 꾸고 있는 마음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야, 꿈 깨. 너 꿈꾸고 있는 거야. 그쵸? 이 마음이 이쪽에 꿈을 꾸고 있는 이 마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꿈과 같이 봐라. 이 모든 것을 환과 같이 봐라. 이 모든 것을 물거품처럼 봐라.
이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봐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안 가리고 그게 마음을 벗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꿈속에 나타난 이 모든 것 중에 마음을 벗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그쵸? 이 꿈을 꾸는 자의 마음을 벗어난 게 1도 없어. 꿈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꿈이 깨어난다면은 이 안은 존재하는 아이일까? 아니면 원래 없는 아이일까? 꿈이, 이 본래 마음자리에서 바라보면 이 지금 나 이러고 있는 얘가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꿈속에서 누가 A 다시가, 이게 나 다시, 이게 나타나서 야, 너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려고 그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차마 그건 못 따라 하겠다. 무슨 어느 이 장군이나 이게 갑옷 입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그런데 부처님이 뭐죠? 이 나는 본래 없다. 그리고 남, 원, 투, 쓰리도 본래 없다. 그쵸? 그걸 뭐라 그래요? 이런 모든 색은 색즉 시공. 본래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이제 현상에서 이렇게 이제 이 꿈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제8식이 꿈 위에서 제8식이 뚱 하고 뜹니다. 그럼 제8식이 이게 퉁 하고 이 제8식이 나타나면 있으면 이 제8식 안에는 제8식 이게 8식이 뜨면은 8식에는 견분과 상분,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 우리 꿈도 꿈속에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야 안 나눠져? 그러듯이 쑥 나눠져. 그래서 주관이 객관을 관찰해요. 그런데 요 객관적 상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법의 종자들이 꽉 차 있어. 아레아 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제7식은 제8식을 카피를 해요. 8식을 카피하는데 전체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카피해. 그 중에서 뭐냐면은 아레아식의 상분 안에는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하대지의 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자연 모든 종자들이 다 이 상분 안에 들어있거든. 근데 제7식은 카피를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은 여기서 견분과 상분에 이렇게 카피를 떠요. 형태는 패턴은 동일해. 근데 여기서는 뭐만 뜨냐면은 자기 오온을 이루는 종자만 카피를 떠요. 주로. 그래서 자기 나라고 생각되는 왜
그 색수상 행식 있죠. 이쪽만 카피를 딱 떠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 하냐,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그게 그냥 연기하는 종자생 종자, 이게 종자 현행 종자, 종자생 종자 하면서 그런 이게 종자의 흐름들인데, 이것들을 카피를 뜨는데 자세하게 선명하게 떠온 게 아니라 좀 멀리서 흐리게 떠온 거야. 그러니까 폭포를 가까이서 가서 바라보면 그냥 막 물이 떨어지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폭포를 저만큼 멀리서 보면 그냥 늘 동일한 한 선이야. 변화가 없는 선이야. 이 아레아식의 견분이 바라보면은 그냥 끊임없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역동적인 이 연기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카피가 조금 멀리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흐리게 돼 있으니까 자세히 보일까, 어떻게 돼? 착각이 발생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그게 무상한 것이 상상한 것으로 보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상한 걸 무상하게 못 보니까 바라보는데 영양치가 딸려. 그래서 어리석음이 발생돼. 아치. 자기에 대한 것만을 위주로 카피를 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제대로 못 보니까 아치.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무상한 건데 무상하지 않고 항상하고 하나인 존재라고 파악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걸 나라고 보기 시작해. 악연.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항상하지 않는 마음, 무상함이 항상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갖다 범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이 아닌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보는 마음이죠. 거기에는 착각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착각이 들어가고 오해가 들어가죠. 착각과 오해가 섞인 마음은 이게 이 지혜로운 마음일까, 어리석은 마음일까? 범부의 마음. 네, 거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악연, 그 다음에 이 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예. 그 다음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가치 부여를 무지하게 많이 해. 가치 부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하냐면은, 제가 우리 보살님하고 있으면서 저에 대한 가치 부여를 막 합니다.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까지 했어. 그런데 옆에 있는 보살님이 빵을 먹으라고 하나 주셨어. 그 보살님이 아주 마음씨 좋게 반을 딱 잘라서 저를 줬거든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내 가치를 보살님에 비해서 한 10배, 20배 이게 갖고 있거든. 근데 보살님이 딱 반 잘라서 주고 나면 제가 감사합니다. 잘 자르셨군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없는 경우를 봤나? 그쵸? 왜냐면은 10배, 20배가 더 중요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빵은 다 내 거가 돼도 혹시 내가 마음이 나서 좀 나눠줄 수는 있겠지.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제7식은 뭐예요? 항심사량. 항상 생각을 하는데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해.
그 카피는 떠왔는데, 카피가 일단 가까이서 떠온 게 아니고, 해상도가 선명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게 나라고 특정할 만한 것들 위주의 종자만 카피를 떠와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진 요 입장에서 이 상분을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냐면 이 견분은 제7식의 견분은 아레아식의 상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나를 이렇게 자기라고 생각한다 하는데,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 식은요 어느 식이든지 8식은 8식대로 견분 상분이 주어지고 7식은 7식대로 견분 상분이 주어져요. 그 형식, 그러니까 이게 형식을 카피 떠오는데 그 8식에서 카피를 떠온 양에서 똑같이 떠오는 게 아니라 부분만 좀 그럼 전호식은 자 안식도 견분과 상분이 있어. 그러면 이 안식과 여기서는 어떤 거를 카피를 떠와요? 이쪽에 이 상분은 어떤 거를 떠오르냐면은 이렇게 눈의 경계가 되는 것들. 그렇죠? 눈의 경계가 되는 그 대상 위주로만 카피를 떠오죠. 그 다음에 이식은 귀의 대상이 되는 것 위주로 이 상분을 카피를 떠오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유식을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뺑뺑이 돌기 딱 좋은 얘기예요. 요 말을 이해를 못하면 뺑뺑이를 돌아.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 근과,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이 얘기를 하거든. 근과, 그 다음에 경과, 경계, 만나면은 식이 발생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 3, 4 화합이 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근과 경은 어디에 있는 근과 경이 만나는 거냐? 그러면 유식에서 하는 얘기는 근과 경의 상태는 이 안에서 만나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그쵸? 안이비설신, 색성향, 이 다 있죠? 근경이 여기서 만나.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근경이 화합하는 사이에 퉁하고 6식, 7식, 6식, 5식, 이런 것들이 이게 식이 퉁퉁퉁퉁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면서 각자 자기의 특징에 맞게 카피를 떠갖고 나오거든. 그러면서 자기 상분만 봐. 그러니까 그 견분이 견분은 뭐죠? 이 안식의 견분이 그 상분을 아무리 살펴도 안식의 범위를 안 벗어나요. 식만 봐요. 제7식이 부지런히 아레아식의 상분을 자기 상분으로 삼아서 카피 떴으니까 자기 상분이지. 열심히 봐도 자기 식을 못 벗어나. 제6식은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전호식이 이렇게 모아놓은 상분들, 그렇죠? 전호식이 가지고 있는 상분들을 취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상분으로 삼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이 견분, 상분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은 꽤 틈만 나면 한 번씩 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조금 이게 이제 이 유식에서 이제 학파에 따라서
견분, 상분으로 이분설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견분, 상분, 자증분에서 삼분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현장 법사는 사분설,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까지 얘기를 하시죠. 성유식론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식이 있으면은 일관되게 2분설로 보든 3분설로 보든 4분설로 보든 간에 상관없이 견분, 상분은 기본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공통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식은 이 아레아식에서 카피를 떠서 나온다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 차관을 이게 못하면은 그 유식 관련 서적을 읽을 때 꼬여요. 안 읽어져.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색을, 여기에서 나타난 여기의 경계를 뭐라 그러냐면 본질경이라 그래요. 근본본자, 바탕질자, 이 경계. 그럼 본질경은 이 유식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이쪽에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이쪽에 전오식, 육식은 전오식에서 육식까지는 이 본질경을 볼 수 없다. 본질경의 복사본만 볼 수 있다. 영색만 본다. 영색이라고 하죠. 그림자 영자, 색깔 색자. 영색. 이게 뭐예요? 카피색만 본다. 그러니까 이 복사된 이게 지금 조금 어려워도 이해를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목은요 그냥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일반 상식을 지금 훅 넘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낯설어서 좀 어렵거든요. 예, 낯설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그럼 이게 이 부분을 못 짚으면은 유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지금까지 우리 거꾸로 올라왔는데 안식에서 네.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칠식 있고 칠식에 좀 더 들어가면 팔식 있고 이랬는데 미세함으로는 이쪽, 그러니까 거칠기로는 안식 이식에서 육식까지가 거칠죠. 칠식은 더 미세하고 팔식은 더 미세합니다. 미세함의 정도로 보면은 제8식은 너무나 미세해서 오직 부처님의 안목이라야 볼 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제6식은 카피본이잖아. 카피본에 대한 개념이 좀 그러니까 이게 카피본이라는 말, 그게 개념이 예.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올라갔는데 스님은 이게 있었잖아요. 근본이 아레아식이에요. 근본이 아레아식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식들은 아레아식에서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 우리가 보통은 뭐냐면 설명을 할 때, 전오식은 설명하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육식도 뭐냐면 우리가 늘 쓰는 거니까 빨리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그쪽 알아들을 수 있는 것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제8식을 근거로, 제8식에서 파생 상품으로 전개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근과 경이 만나서 식이, 자, 여기에서 이쪽에 근과 경, 본질경 안에 있는 근과 경이 만나면은
거기에서 식이 발생되는데 전오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과 경이 만나서 식을 발생시켜서 이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근과 경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본질경에서 발생되는 이 경계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의해서 발생된 식 안에 그 내용이 유사하게 비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왜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컬러가 없는 그림자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은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 아니면 홀로그램 그림자. 컬러풀 홀로그램 그림자. 그게 이쪽의 시간에서 현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이 식이, 그러니까 이 근경은 어느 근경이 부딪히는 거냐, 유식에서 물어보면 본질경 안에서의 근경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식도 6식, 5식 이런 식이 발생되거든. 이렇게 식이 그래서 근경식 삼합이 유식에서 말하는 근경식 삼합, 이것이 발생되는 과정,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 식이 이렇게 발생되는 과정을 아비달마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안 풀려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더러더러 있죠. 이 본질경은 불질하야 볼 수 있다. 그쵸? 왜? 이쪽이 범부는 어느 쪽을 써요? 7식, 6식, 전오식을 쓰거든.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에는 각자 여기는 전체적이라면은, 의타기성으로서 전체적인 연기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것의 부분들을 각자 카피를 뜨고 거기에서 그것이 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말을 할까 말까, 딴 얘기를 하다 갈까 고민도 좀 했어요. 근데 유식은 이 얘기를 안 하면 유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식을 봐도 식이 분별을 하긴 하지만 시간에서 분별이 이루어지죠. 견분과 상분에 의해서 시간에서 분별이 이루어지죠. 그쵸? 근데 그 분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별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식을 벗어난 분별은 없어요. 전오식도 마찬가지, 전육식도, 육식도 마찬가지, 칠식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흐릿한 제7식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멀리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멀리서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들이 있거든. 자, 멀리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자, 멀리 놓고 바라보면 선명도가 어때요? 해상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까이서 제8식을 얘기할 때 뭐예요? 폭류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폭류와 같아서 한순간도 무상한 흐름이 아주 이 거센 폭류와 같다. 이런 비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각 팔식을 설명할 때 비유하는 내용과 칠식을 설명할 때 비유하는 내용은 이게 거리를 놓고서, 거리감을 놓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리감이 달라요. 그거를 요즘 현대어로 갖다 놓고 보면 거리감에 의한 해상도의 차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 발생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착각이 발생되는데 범부의 인지 능력은 그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지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인식이 오염되지 않게 청정을 유지하고, 청정을 바탕으로 선정력을 높이고, 그렇죠? 선정력에 의해서 지혜를 높이고, 지혜가 개발됨으로 해서 번뇌의 뿌리를 캐내고, 번뇌의 뿌리를 캐낸 상태에서 점점 맑아지면서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착각이 발생됐고 이게 오인할 수 있었던 그런 수없이 많은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극복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이 가겠죠. 지금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실체로 바라보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라보는, 동그라미가 아닌데 동그라미로 바라보이는 게 있어요. 어려서 깡통 돌리기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누가 돌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쵸? 정월 보름 가까이에. 그러면은 깡통에다가 장작 같은 거 탈 것 좀 넣고 돌립니다. 그래 막 돌리면은 불빛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이죠? 원래 동그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각이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600만 불의 사나이의 눈이 있었으면은 그게 원으로 보였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이게 항상한 원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칠식이 팔식의 견본을 카피 뜰 때 칠식의 해상도가 워낙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떠온 게 그래서 그렇게 그 모양인데, 그것을 놓고 그것이 오로지 나이고, 이것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게 365일 죽을 때까지 이 몸이, 그러면서 뭐예요? 기절을 해도 그 기운은 제7식은 어떻게 민절시에도 작동한다. 민절이 뭐예요? 기절했을 때도. 숙면시에도 작동하고 민절시에도 작동한다. 그러니 숙면시에도 그게 작동하고 기절했을 때도 작동하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딱 해가지고 야, 좀 아상 좀 쓰지 마라. 아상 좀 안 쓰면 안 되겠냐. 근데 내가 언제 아상을 써? 난 정당했다니까요. 이게 빵을 나눌 때도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절대 내 아상을 쓴 적 없어. 아까 이게 빵을 이렇게 하나 나눌 때
뭐 그냥 내가 더 안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중요하다니까. 10배, 20배.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 번뇌는 여기 우리의 각자가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7식은 막대한 기여를 하죠.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주고 화력을 대주죠. 네, 7식이. 그러니까 이제 7식이 제정신을 차리면 평등성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와 남을 차별해서 보는 감각에서 그 차별감이 빠지고 평등성지가 나오지. 전호식에서 보고 듣고 해서 그게 된다 이렇게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의 해상도가 있는 대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육식의 해상도가 본질경에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안정력이 높아지면 그때를 뭐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본질경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의 본질경을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뭐가 되죠? 그때야말로 묘관찰지가 되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죠? 6식과 7식이 바뀌면 전호식은 자동적으로 6식과 7식이 묘관찰지와 평등성지로 바뀌면, 묘관찰이라는 게 왜 묘관찰이냐면 특별해서 묘가 아니라 우리가 워낙 전도 몽상에 빠져 있다가 전도 몽상을 제거한 상태로 관찰하면 그게 묘인 거야. 그러니까 묘가 무슨 양념치고 뭐하고 해서 특별해서 묘가 아니라 저거로 치면은 노숙자 뭐 이게 포스를 막 이러고 있다가 깔끔하게 다 씻어내고 깔끔하게 딱 정돈하고 나면 사람이 묘하구나. 비포 애프터 참 묘하구나 이럴 수 있죠. 이게 번뇌, 망상, 집착, 전도, 몽상 이런 거 덕지덕지 붙었던 거 떼내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상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면 묘자 그런 거 여기 번뇌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관찰했잖아요. 근데 그 관찰하고는 정확도, 해상도 모든 면에서 동일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차이를 표현한다고 묘. 자, 그러니까 이 팔식의 전체 안에서 팔식을 벗어난 건 없죠. 7식도 6식도 다 이게 팔식 안에서 작동되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팔식 안에서 이 7식의 특성이 작동되기도 하고, 팔식 안에서 6식의 작용이 작동되기도 하고, 팔식 안에서 전호식이 작동되기도 해요. 그리고 작동되는 것이 주목받겠지. 그런데 제7식이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 알아차려요. 제7식이 작동하는 것은 얘는 스텔스야. 그래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제7식이 작동하는 게
스스로도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 어떻게 당신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내가 뭐 언제? 근데 칠식이 작동하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항심사량하는 버릇이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그 패턴이 기절하고도 돌아가는데 그 지적하는 사람도 지적을 받는 사람도 자기만 생각하 자기 생각하겠지만 지적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결백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레이더 안에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못 느끼거든. 잘 못 잡아요. 그럼 이제 누가 잡냐? 내관을 하는 사람. 안쪽으로 자기 관찰을 하면서 미세하게 자기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 거를, 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거를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내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내 의식 자체를 관찰 대상으로 놓고 관찰할 때.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법처 안에 심왕, 심소가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죠? 내 마음도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선심소, 번뇌심소도 관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법처 안에는 그런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그렇게 관찰을 해서 내 심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나, 이거를 관찰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남한테 뭐라고 할 일이 급한가, 내가 급한가? 내가 급해져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자기 문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해결 못했으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나도 해결 안 되고 이게 반복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남들한테 있다고 해서 뭐라고 지적질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번뇌들은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화를 내거나 저 사람이 욕심을 내면 저 사람의 의지로 하는 행동이고 선택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번뇌가 작동되는 거를 결사, 이렇게도 표현하고, 개박,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냐면 개박이라는 거는 꽁꽁 묶여 있는 거야. 어떻게 묶여 있냐? 소가 묶여 있듯이, 말이 묶여 있듯이. 그러면은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묶은 자가 이리야, 왼쪽, 오른쪽, 전진, 정지 이러는데 말 안 들을 재주 있어요? 이게 코뚜레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는 있지만 충동이 시켜서, 습관이 시켜서, 그죠? 그렇게 해서 하지 마 그러는 것 중에 나도 사실은 안 하려고 해도 습관이 시키고,
충동이 시켜서 통제가 안 돼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많아요, 적어요. 근데 이제 구차하게 변명하기 싫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게.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 번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번뇌의 이름이거든, 번뇌. 번뇌의 작용을, 번뇌의 이름을 그 작용 측면에서 결사,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작용 측면에서 개박.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은, 자, 저기, 7식, 6식, 5식 이 사이에 개박, 결사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죠. 거기 꽉 찬 상태에서는 해상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해상도가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개박, 결사 이런 것들을 쭉쭉 빼내는 게 뭐예요? 수행. 자, 이 색법을 다루는데 이 색법이 그러니까 식 바깥에 벗어난 놈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색법, 그 중에서 제7식은 그 색법을 놓고,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이런 걸 놓고, 또 자기의 오온을 놓고,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 집착하게 된 거는 뭐예요? 정지정견에 의해서 발생됐나요? 착각에 의해서 발생됐나? 착각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보다 더 이렇게 더 쉽게 설명을 하기는 좀 약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